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계속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쉽게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치료약이 나온다 해도 또 다른 변종이 나올까봐 걱정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비교적 쉽게 낫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인의 사망원인 약 80%는 만성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을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하고 치료하자는 의학이 바로 생활습관 의학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의학을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730회에서도 소개하였습니다. 바꿔야 산다 습관혁명편에 방송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생활습관의학 핸드북이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면역건강TV 방송 내용과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우선 번역자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5번에 걸쳐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생활습관의학 핸드북의 주요 저자는 베스 프레이츠 교수입니다. 그녀는 하버드 의대 조교수이며 하버드 평생학교에서 생활습관의학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츠 교수 외 3명의 공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번역은 이승현 박사가 했으며 현재 미국 로마린다 의대의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발행처는 이승현 박사가 2019년 초에 개원하고 원장으로 있는 대한생활습관의학 교육원입니다. 이승현 박사는 번역자 서문에서 나 자신이 이 하버드 의학 서적의 완전한 독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물론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겠지만 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주로 일반인들에게 관계되는 것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생활습관병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습관의학은 운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중독 등 주로 6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의학은 2000년 미국 로마린다 의대를 기반으로 출현되었습니다. 2007년 미국 하버드 의대 생활습관의학 연구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습관의학은 최신 연구를 반영한 최신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의료진들은 환자들을 관찰하고 약보다는 생활습관 처방전을 써줍니다. 어떤 운동을 얼만큼 혹은 어떤 음식을 얼만큼 어떻게 먹으라는 식의 처방전을 써주는 것입니다. 이들 대학에서 증가하는 수많은 분야의 연구 데이터들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활습관 개선이 내 몸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사실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한 예로 독일 포츠담에서 호드 팀은 비교적 큰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거의 80%의 만성질환이 다음과 같은 4가지 건강한 생활습관에 의해 예방될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담배 피우지 않기. 둘째, 신체 질량 지수를 30 아래로 유지하기. 셋째,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 반 이상 신체 활동하기. 넷째, 많은 양의 과일, 채소, 통곡식과
적은 양의 고기로 구성되는 식단 따르기입니다. 생활습관의학 핸드북 책에 대해서 김진문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주사, 수술만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생활습관의 교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생활습관의학 핸드북은 식사, 운동, 수면, 마음 등 생활습관 전체를 총망라한 훌륭한 가이드이며 참고 문헌들도 충실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곤란한 의학 정보 속에서 모처럼 믿을 만한 건강 서적을 만난 것 같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이라면 한번 읽어보고 참고할 만한 훌륭한 건강 서적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생활습관 치료는 만성질환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의학은 당뇨병, 고혈압,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생활습관병의 원인인 생활습관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습관의학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습관의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생활습관의학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전통의학에서 의사들은 개별적인 위험 요소들을 치료합니다. 환자들은 수정적인 치료 대상입니다. 그들은 사무실로 들어와서 치료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보통 알약이나 시술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생활습관 의료진들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의 원인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들은 환자의 전체를 봅니다. 운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중독 등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약물 사용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의 근본적인 교정으로 봅니다. 환자는 의료 과정의 적극적인 파트너입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입니다. 치료 과정은 환자들에게 일주일, 1개월, 6개월, 1년 후에 어떤 상태에 있고 싶은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목표를 예측하고 재구성하도록 돕습니다. 면역건강 TV 제28회 작은 습관 때문에 상상 못할 만큼 건강해진 사람들에 보면 하버드대에서 생활습관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김 교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싫어해서 뚱뚱했던 김 교수는 조금씩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게 되고 날씬하고 건강해졌습니다. 4년 전에는 보디빌딩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출근 때는 39층인 사무실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또 하버드 식단대로 도시락을 싸웁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쓰는 건강 노트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성질환을 가져온 오래된 생활습관을 바꾸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처럼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바꿔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아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건강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생활습관의학, 운동과 식사편을 방송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